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오늘 밤부터 또 한 차례 강풍을 동반한 눈이 예상됩니다. 지난번 눈 폭풍에 비해 약하지만 올해 세 번째 노리스터가 또 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강풍을 동반한 눈이 1에서 3인치 내릴 전망이라며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오늘 밤 11시부터 강풍과 함께 1에서 2인치의 눈이 내린 뒤 내일까지 최대 3, 4인치가량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뉴욕시와 뉴저지주에 최대 3인치, 롱아일랜드에 최대 6인치가량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뉴욕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 3시까지 눈주의보를 발령하고 눈폭풍에 대비한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동북부에 최근 열흘 사이에 두 차례나 노리스터가 덮치면서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백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는데 일부 지역의 약 3만 가구는 정전 피해가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눈폭풍을 맞게 됐습니다. 총기 규제를 위한 시위인 수업 거부 연대 시위가 오는 14일 뉴욕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전개됩니다. 이 시위는 플로리다주 고교 총기 난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총기 규제에 소극적인 정치권을 압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파클랜드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 참극으로 숨진 17명을 추모하는 수업 거부 연대 시위가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17분 동안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학생과 교사 커뮤니티 활동가 등 20만여 명이 시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뉴욕시 교육국은 시위 참여 학생들을 징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고교생의 경우 부모의 허가를 받아 시위에 참여한다는 메모를 제출하는 학생은 무단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게 됩니다. 초등학생은 부모가 학교에서 픽업해 시위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르멘 파리냐 시 교육감은 교육국은 학생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존중한다며 일선 교사들은 시위에 앞서 학생들과 여러 각도의 관점에서 토론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클린의 한 시위 장소에는 유권자 등록 스테이션이 설치돼 올해 18살이 되는 학생들의 유권자 등록을 받습니다. 수업 거부 시위는 각 참여 학교에서 가까운 공원 등지에서 열리며 퀸즈에서는 베이사이드 고교, 퀸즈 칼리지 등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텍사스주 니드빌 학군을 비롯한 일부 도시는 시위 참여 학생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간 첫 정상회담. 회담의 내용과 함께 장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점치고 있지만 워싱턴이나 평양 등에서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를 지한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북미 정상회담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가지는 정치적 중요성만큼이나 회담 장소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소 선정에서 양측 간 줄다리기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판문점과 제주도, 워싱턴 DC, 평양, 베이징, 모스크바 등 후보지 9곳을 언급했습니다. 이 중 가장 유력한 장소로는 판문점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판문점은 이미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논의하기 위해 회담이 열렸고 오는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으로 북미 양측의 부담이 적은 것으로 여겨져 유력한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나 평양도 주목받고 있지만 대내외 선전전이나 신변 문제 등 서로 난처한 상황에 빠질 경우를 염려해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모두 주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도 후보지로 꼽히고 있지만 중국 일각에선 북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 측의 제안을 북측이 거절할 경우 체면이 구겨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고 모스크바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모양새가 영 좋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외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유년 시절을 보낸 제네바나 북미 간 1.5트랙 접촉 장소로 애용되어 온 스톡홀름, 제주도, 울란바토르 등이 후보지로 올라있는 상태이지만 파격적으로 정상회담을 제안한 김 위원장과 이를 흔쾌히 수용한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쌤입니다. 뉴욕주에서 환자의 운전 장애가 예상될 경우 지금까지는 의사의 보고를 권고했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차량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캐롤 하원 의원과 제시 해밀턴 상원 의원은 운전 장애가 예상되는 환자를 담당 의사가 주 차량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가벼운 질병을 지니고 있는 환자라도 운전 시 장애 요소 가능성만 판단되면 담당 의사가 반드시 주 차량국에 보고하도록 하며 차량국은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해당 환자의 운전면허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5일 브루클린에서 발생한 한국계 뮤지컬 여배우 루시앤 마일스 교통사고를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인 도로시 브론스는 사고 당시 발작 증세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진술에서 자신이 경화증을 앓고 있고 심장 관련 병력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날 발의된 패키지 법안은 상습적인 교통신호 위반 차량에 대한 등록을 자동 취소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브론스가 운행하던 차량이 10여 건의 신호 위반 전력을 지니고 있던 데 따라 마련된 법안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1년에 6회 이상 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15일간 차량 등록을 자동적으로 취소하며 36개월 이내에 12회 이상 적발 시에는 90일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오바마 케어 가입 의무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오바마 케어 보험료가 앞으로 3년 동안 지금의 2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보험 마켓플레이스가 지역별 오바마 케어 보험료를 산정해 추정한 결과 내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료가 전국적으로 35%에서 90%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됐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내년 인상폭만 해도 지역별로 7%에서 1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오바마 케어 보험료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오바마 케어 개인 가입 의무화 조항 삭제로 젊은이들이 오바마 케어를 대거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중소업체 근로자나 개인 가입자들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 공동 구매 형태의 새로운 단체 건강보험 플랜 신설을 허용하고 단기 건강보험을 확대해 오바마 케어 가입자가 이탈할 것으로 예상돼 보험료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편 오바마 케어 보험료 폭등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삭감한 저소득층 가입자를 위한 보험사 지원금 복원과 오바마 케어 등록 가입 홍보 등을 통해 오바마 케어 가입자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의회는 오바마 케어 보험 마켓 안정화 조치 조항을 이달 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연방정부 지출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의 렌트 인상률 또 얼마나 오르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번에도 세입자와 건물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지난주 첫 공청회를 열고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에 렌트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적용되는 렌트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와 렌트 인상률은 2015년과 2016년에 2년 연속 동결된 후 지난해에는 렌트 1년 연장 시에 1.25%, 2년 연장 시에는 2%의 인상률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렌트 인상률은 건물주의 렌트 수입과 건물 유지 비용,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날 공청회에서는 세입자와 건물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세입자 권익단체 대표들은 렌트 동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으며 건물주 대표 단체인 렌트 안정협회와 뉴욕 부동산위원회 등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오르는 추세인 만큼 렌트도 올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4월에 4차례 공청회를 추가로 개최한 후 4월 26일 렌트 인상률 예비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며 인상률을 확정하는 최종 표결은 6월 말에 실시됩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는 2017년 말 기준으로 96만 6천 개의 유닛이 있어 전체 임대 아파트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뉴욕 이스트리버에 헬리콥터가 추락해 조종사 1명만 구조되고 탑승객 5명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추락한 헬기는 뉴욕시 전경을 공중 촬영하던 중이었으며 시장 관저인 그레이시 맨션 인근에서 급강하하다 이스트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헬기의 탑승객 5명이 모두 사망하고 조종사는 추락한 헬기에서 탈출해 인근에 있던 예인선에 의해 구조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당초 2명만 숨지고 3명은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었지만 5명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대 잠수부들이 추락 헬기에서 숨진 5명의 승객들을 인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주는 현재 뉴욕주 내 온라인 거래에 한해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른 주 업체의 온라인 구매에도 판매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이 다른 주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물건에도 판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뉴욕주 법은 뉴욕주 내 판매처의 온라인 거래 품목에 한해서만 뉴욕주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뉴욕주의 소매상들은 아마존이나 이베이와 같은 다른 주의 거대 온라인 업체들과 불공정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주정부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이 법안이 통과할 때 뉴욕주와 카운티들이 판매세로 매년 각각 1억 5,900만 달러씩 걷어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로라 쿠란 나소 카운티장과 스티브 벨론 서포 카운티장은 지난주 뉴욕주 의회를 방문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운동을 펼치며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주 하원은 다수당이 쿠오모 주지사와 같은 민주당이라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주 상원에서는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매년 수만 명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복용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약을 처방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오피오이드 제조사가 처방 대가로 의사들에게 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과 하버드대학 연구팀이 2014년에서 2015년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지불하는 비용과 의사들의 처방전을 분석한 결과 메디케어 환자들에 대한 처방 중 절반이 오피오이드가 포함된 처방전이었습니다. 오피오이드가 포함된 처방전을 쓴 의사들의 54%는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오피오이드 제조업체들은 의사들에게 연설, 상담, 기타 서비스 등을 이유로 수십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연구팀은 오피오이드를 많이 처방할수록 제약회사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하버드 연구팀은 의사들에게 한 제약회사의 약을 처방하도록 하기 위해 돈을 건넨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점유율이 높은 회사들이 의사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주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차기 LA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LA 한인회가 선거 규정 보완과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모인 주민들은 한인회장 선거의 경선체제 진행과 회장 입 후보 공탁금 규모 조정, 선관위원들의 다양성 보장 등을 언급하며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LA 한인회는 선관위원들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인회 4명, 외부 인사 5명으로 선관위를 구성할 방침이며 타 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미리 사임해야 하는 현행 규정도 당선 후 사임으로 개선하거나 해당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라 전 LA 한인회장의 임기는 오는 6월까지며 상반기 중 차기 한인회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LA 총영사관이 미주 지역 재외 공관 가운데 처음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직접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은 기존 일주일 이상 걸리던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기간을 당일 처리로 개선하고 서류와 신분 등 발급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의 경우 증명서를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LA 총영사관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국적 상실 신고, 국적 이탈 신고 등으로 공간을 방문했던 연간 10,000여 명이 넘는 재외국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가족관계 증명서 당일 교부 제도는 지난 6일부터 4일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30대 히스패닉 남성이 7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8일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과테말라 이민자 토마스 곤잘레스 텔러터가 지난해 10월 7살 여아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텔러터는 현재 성폭행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머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에서는 텔러터가 풀려날 경우 이민국 구치소에 다시 감금시킬 계획입니다. 지난해 부부, 가족 갈등으로 상담소를 찾은 한인들이 2015년에 비해 배가 증가했습니다. AWCA 가정상담소에 따르면 성인 411명 중 35.3%인 153명이 부부, 가족 갈등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이 외에 아동, 청소년의 경우 전체 165명 중 24%에 해당하는 41명이 사회 적응을 이유로 상담소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담소 방문자 중 여성이 62%로 남성보다 많았습니다. 뉴욕주 카지노와 온라인에서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카지노에서의 스포츠 도박의 총 매출액의 8.5%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운영자들은 승부 조작 등의 방지 자금으로 각 스포츠 리그에 일정한 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법안을 상정한 존 보나칙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스포츠 도박을 금지하고 있는 연방법이 위헌 판결을 받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2018년도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선발된 학생은 한국 내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해 학업하는 동안 생활비, 건강보험료, 어학 연수비용 등을 지원받습니다. 또 재단과 협조관계의 대학에 재학하면 등록금 면제도 가능합니다. 올해 9월 학기나 2019 학년도 3월 학기 입학 예정자로 학사는 만 25세, 석사, 박사는 만 40세 미만이 대상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은 강풍을 동반한 눈이 1에서 3인치가량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섭씨 영상 4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오후에 약간의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